자, 에이프로젠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에이프로젠을 3거래일째 찍고 있는데, 오늘 에이프로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미국의 CGMP, 공장인수 추진, 미국산 바이오 정책 대비. 이 미국산 바이오 정책 얘기 아시죠? 미국에서 이제 IRA, 그죠?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들이 따로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죠. 다른 나라 경제에는. 그런데, 요걸 원래 우리 같은 거 전기차나 이런 쪽에만 타격을 좀 줬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도 자국 우선주의. 뭔 얘기냐면 자국에서 생산된 바이오주, 바이오 제약품 요런 것만 뭐 세제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IRA에서 첫 번째 타격받는 게 전기차였는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자국에서 생산된 차에 대해서만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요렇게 조지하러 가가지고 착공식을 했죠. 좀 서둘러서. 그러니까 에이프로젠이 이제 저런 걸 피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 FDA의 그 승인을 받는 이런 회사를 하나 가져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알았어. 좋은 뉴스가 뜨는 건 알겠으니까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또 근간에 뭔 뉴스가 떴냐면 예전에 이제 그 며칠 전에 뜬 뉴스인데 이제 그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했어요. 저쪽 이철 제안서는 제출을 했고 얼마 전에 보면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좀 그 파이프라인 얘기가 좀 있어서 좋은 호재로 인해서 띄었고 전환사채권 발행을 했네요. 잠깐 볼까요? 저도 지금 봤어요. 어딨냐 에이프로젠. 공시들이 많이 떴네요. 저는 사실 뉴스 기사 공시 찌른 짓 하나도 안 믿어요. 전 자리만 믿어요. 자리만 믿는데 그래도 떴으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얼마죠? 100, 1000, 1500, 400억 정도 발행을 하네요. 3자 배정이죠. 자, 무상 증대하는 것도 아니고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가액을 알아야 되겠는데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이 6%네. 이자가 좀 세네. 요새 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만기 이자율이 셀 수밖에 없죠. 전환 비율 100%, 다 전환할 수 있고, 전환가격이 1036원이에요. 이 친구 주가가 지금 1050원인데? 전환가격이 1030원이야? 주식 대비 4.83%,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죠. 그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닌데. 돈이 필요한가 보네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회사를 더 키우거나, 아까 알려드린 대로, 미국의 FDA 관련한 기업을 하나 인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돈을 지금 전환사채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이 제 생각엔. 자, 알았으니까 저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런 게 호재가 돼서 어쨌든 빵 뛰기도 하고 어쩔 때는 1030원의 리픽싱 가격이 30%가 되기 때문에 700원까지 또 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알았으니까 대량 거래 터지고 주식이 추세가 우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냥 5일선만 깨지 마. 이해하셨죠? 전환사채를 발행하든 말든 알겠으니까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내가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짧은 목표가는 61선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매수하라고 그랬죠. 지금도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61선을 돌파해 주게 되면 두 번째 매물대가 1360원에 있는데 1360원은 상한가가 돼요. 자, 월봉을 봅니다. 월봉을 좀 보게 되면 엄청 바닥권에 있죠. 자, 전환사채 발행을 여기서 했죠 지금. 자, 보통 돈을 구하는 방법 몇 개가 있죠. 잘 아시죠? 일단 유상증자가 있어요. 유상증자. 또 하나가 지금처럼 전환사채 발행을 합니다. 전환사채는 잘 아시죠? 12. 나중에 주식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자, 유상증자는 가장 나쁜 게 주주배정 유상증자죠. 이렇게 되면 주식이 폭락을 해요. 근데 전환사채 즉 3자 배정 내가 11을 발행해서 그 돈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저것 때문에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 이슈로 떴다. 그러면 일단은 상한가를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5개월선 가격이 120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 뛰게 되면 60일선 돌파할 때 흔들릴 거예요. 여기를 맞고 흔들릴 수가 있어. 땅 떴다가 여기 맞고 떨어지고 다시 눌림목 주고 뭐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고 하루라도 오늘 하루라도 내일 하루라도 싹 흔들리다가 이거 맞고 또 꼬리다가 쭉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흔들리다가 땅 뚫어질 수도 있고 뚫어주는 순간 상한가예요.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는데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게 결국 주식의 유통 물량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밀리냐? 밀리면 20일선까지 밀려요. 우린 두 가지 포지션을 취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에이프로젠이 단기야.
만약에. 자, 어떤 종목을 내가 A라는 종목을 단기로 들어갔으면 단기에 맞게 대응하는 거예요. 자리 깨면 당연히 손절이죠. 나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기로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5일선 깨면 손절했을 때도 순실률이 2, 3% 안쪽이겠죠. 손절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손절은 굉장히 작게 2, 3% 안쪽에서 짧게 끊어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A프로젠이 가만히 보니까 행보가 좋고 월봉 H가 낮아. 난 이제 스윙으로 끌고 가야지. 그럼 손절하지 마요. 대신에 내가 이 친구를 손절 안 할 정도면 다시 바닥이 왔을 때 과감하게 살 줄도 알아야 되고 다시 바닥이 왔을 때 살 자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스윙이나 중장기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살 돈 없으면 결국 물려가지고 또 끌려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작은 계획을 잘 세워놓고 그거에 맞는 대응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꾸 맞추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두산 IoT 무조건 올라갈 거야. 2차전지 무조건 올라갈 거야. A프로젠 무조건 상한가가 안 돼. 누가 그래? A프로젠 내일 무조건 떨어진다. 전환사채 발행해서. 누가 그랬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그에 맞게 진행하면 그뿐인 거예요. 단기로 들어갔는데 5일선 깨면 손절하기로 했어. 그냥 손절하면 그만인 거고 만약에 날아가면 계획대로 상한가에 팔면 돼요. 스윙으로 들어갔으면 손절하지 말고 밑에서 더 사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밑에서 더 사더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바이오니아인데 내가 여기서 물렸어. 여기서 만약에. 그런데 야, 누가 얘기하니까 분할 매수가 좋은 거래. 이거 월봉에서 엄청나게 세력들이 수익을 내놓고 월봉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월봉 바닥권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A프로젠처럼 완전 바닥에 있을 때 물론 이게 830원이 대바닥일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전환사채 교환권이 사채권이 1030원인데 그러면 1030원 물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나중에 물론 리픽싱이 있으니까 700원까지는 갈 거긴 하지만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잘 그렇게 모아가시면 돼요. A-프로 HNG를 봅니다. 사실 A-프로 그룹주들은 같이 움직여요. 보통 HLB 생명과학, HLBJ 같이 움직이듯이 얘네들도 같이 움직이는데 A-프로 HNG가 5개월 선을 뚫어주면 강할 건데 일단은 요 근처에 와 있죠. 자, 일봉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엄연히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5주선이 이쁘게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고 내일 수요일인데 역시나 이번 주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서 다시 20선을 가요. A프로젠의 주봉 위치를 봐도 전혀 추세를 깨지 않고 있고 저런 전환사채권 발행이 악재가 될 것 같았으면 벌써 시간에 크게 밀렸어요. 안 밀렸죠. 오히려 조금 올라갔고 내일 같은 날 뛰게 되면 역시나 20주선 상한가 근처인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매도 타이밍이 되고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매수가 목표가를 알아야 돼요. A프로젠 제약을 봅니다. 엄연히 이 친구도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잘 지켜주고 있고 월봉에서 보게 돼도 위치가 낮고 일봉에서 봤을 때 5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전 고점까지 바라보게 되고 순간 날아가게 되면 이렇게 241선 일단 241선까지만 가도 28%예요. 이해하셨죠? 이전 고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가 목표를 보고 사는 게 좋고 자 1위타고 그래서 무조건 얘네들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할 거고 깨지 않나 난 들고 가겠다 이렇게 본인만의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계획 영역이고 그 계획대로만 잘 진행해 나가면 아마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막 올라가는 거 너무 내동매매만 하지 않아도 주식에서 손실 볼 일은 크게 없다. 다 2, 3% 안에 다 끊어내요. 우리 멤버님도 제가 다 2, 3% 안에 끊어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길게 모아갈 종목 아니면 단기 계좌에서 잘 딱딱 끊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젤라또님 따님 좀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따님? 괜찮으셔야 되는데. 오늘도 그 간병하고 오셨죠? 오늘 완쾌되기를 좀 바랄게요. A프로젠 제약은 이렇게까지 보고 2차전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2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민간 배터리 얼라이언스니까 정부에서도 좀 밀어붙일 방법인데 2차전지 관련주들 있고 결국 리튬 관련주거든요. 리튬 관련주가 오늘 강원에너지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강원에너지를 봅니다. 자, 강원에너지가 잘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이 친구를 자꾸 매수 타임을 놓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저 오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매수 타이밍,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세 번째였거든요. 오늘이. 자, 월봉에서 아직은 추세가 쨍쨍하게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5개월선만 깨지면 되는데 여기까지 손절 라인 잡고 보기엔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서 지금 사기가 애매해요. 이렇게 되면 전 안 사요. 왜냐하면 애초에 오늘 같은 날 여기서 못 샀으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냥 오늘 같은 날도 앞으로도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매수. 깨는 순간 손절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EV 첨단 소재는 꾸준히 관심 가져도 돼요. 월봉 해치가 낮죠. 지금 낮고 우리나라 지수가 돌아 나가게 되면 EV 첨단 소재는 지수의 힘에 힘입어서도 앞전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쫙 날아가죠. 이렇게 상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넥스턴 바이오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5일선 회복해 줄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도 이제 바이오라고 붙어 있긴 한데 엄연히 2차전지 관련주고 5개월 선이 2355원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2360원을 뚫어주고 나가면 상당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일봉하고 주봉보다는 월봉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월봉에서 5개월 선을 뚫어주고 나갈 때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고 나인테크는 꾸준히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자리가 애매해요. 얘가. 사실 여기가 매수 타임이거든요. 여기에서 돌파 여부가 관건인데 저 20개선이 좀 강력해요. 그래서 굳이 이제 매수하시려면 이렇게 5일선 근처가 좋아요. 오늘도 안 깼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제일 낫고 성화혜택은 이 자리가 찍고 나간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에요. 여기가. 자, 내일도 241선이 오거나 5일선 근처가 오게 되면 매수 깨면 손절이고 한 번 뛴 이력 있는 애들이 또 뛰는 거예요. 거래량이 빵 터졌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성화혜택 자리가 이렇게 높다면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아직 위치가 낮죠. 물론 20개선을 뚫어줄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20개선 뚫어주는 순간 또 날아가요. 자, 5주선을 지켜내고 있고 수급주선이 6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죠. 거래량이 터지고 주식이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때 수급이 좋아졌다. 투자자 매매 동향 보고서 이런 걸 보고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고 수급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수급이 좋아지고 깔끔해지고 있다 생각해보면 되고. 자, 포스코 엠텍, 포스코와 1773억 규모의 제품 포장 외주 작업 계약을 했습니다. 다 같은 포스코 계열이니까. 사실 포스코 엠텍의 매수 타임은 놓쳤어요. 좀 길게 중장기로 보실 분은 제가 포스코 엠텍 여기서부터 얘기했거든요. 너치 많이 올라왔는데 그냥 지하권으로 빠지는 241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20개선이 관건이에요. 얼마냐면 7,500원을 뚫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뭔 얘기냐? 자,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6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이 내일 같은 날 5일선 깨지 않고 뛰어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매수. 그럼 또 떼요. 이전 고점이나 그 이상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단 5일선 깨면 손절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그 오전 영상에 다 챙겨드렸으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한 종목 정도를 잘 보는 게 좀 굉장히 좋고 로봇주도 한번 챙겨보고 가야죠. 그죠? 겨울에 제가 생각하는 겨울의 섹터는 항상 그래요. 원래 게임주들이 전통적으로 겨울에 강해요. 게임주들이. 그래서 게임주하고 로봇주는 전통적으로 겨울에 강하기 때문에 이 섹터 두 개는 지금부터 보는 게 맞아요. 지금이 겨울이죠. 뭐. 이제 11월 초니까. 점점 오고 있죠. 자, 미래컴퍼니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미래컴퍼니가 뛸지 안 뛸지 그런 거 모르겠지만 앞전에 뭔가 대량 거래가 빵 터져서 올랐죠. 자, 제가 이런 친구들이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좋아졌는데 우리나라 9월 달에 시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일봉 바닥권에선 안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그려놓고서 지금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죠. 월봉의 위치가 엄청 낮아요. 뭔 얘기냐면 현재 주식의 위치가 낮고 주가가 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앞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얘를 살만한 거죠. 5주선 근처 매수, 60선이 목표가가 돼요. 단기일대이고 중장기로는 그냥 쭉 들어가시면 다시 이런 데 가니까 미래컴퍼니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유일로보틱스가 제가 월봉에서 5개월 선이 따라 올라갈 거라고 그랬죠. 자, 따라 올라왔죠. 지금도 5개월 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유일로보틱스 잘 보고 계셔야 돼요. 5개월 선 깨지만 안 하면 이 정도점 또 가요. 자, 올라가고 있죠. 지금 내일 같은 날 20선 깨지 않는 음봉 떨어지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고. 자, 로봇스타도 오늘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낮아요. 엄연히 주봉에서 우선 회복해주고 있고 일봉에서 20선까지 회복해줬기 때문에 21선 근처에서 매수가 목표가 단기예요. 좀 길게 봤을 때 240선까지 보여요. 60선까지 갔을 때가 7%고 240선까지 갔을 때 20%의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로보티즈도 제가 5개선이 따라 올라갈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따라 올라갔어요. 분명히.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5개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또 떼요.
그래서 대신에 옥에서 앉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 내 친구들이 다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비스인데 좀 애매하긴 한데 5주선 위에 있긴 있거든요. 조금만 안 깨면 돼요. 모비스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모비스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틀 전에 살짝 뛰었죠. 이렇게.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시동 거는 거예요. 시동. 근데 시동 걸다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22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약간 이게 땡땡이는 아닌데 이런 패턴들이 다음번에 뛸 확률이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고 오늘 미증시가 잘 끝나서 내일 같은 날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지게 되면 게임주나 로봇주가 반드시 따라서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영호 DSP 같은 거 겁내지 마요. 물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얘 여기서 물리면 좀 어때? 이때가 코로나 때도 여기였는데 굉장히 싸다는 거예요. 주가가. 주봉에서 우선 회복해줬다. 그럼 20선까지 가락률이 굉장히 크고 20주선까지만 가도 14%예요. 그러면 지금 20선 뚫어주는 순간 내일 매수죠. 그럼 빵 때리고까지. 하셨죠? 그래서 영호 DSP, 에브리버, 소니드. 특히 소니드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얘네들은 무조건 앞으로 로봇 관련주를 관심권에 두고 볼 때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지만이 겨울에 강한 게임적으로 로봇주를 내가 안 놓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